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다시 뵙습니다. 아유, 네. 가만있어 봐. 이제 애 셋이 네. 둘은 돌아왔고 네. 저 예원이 막내만 지금 아직 돌아오지 네, 않았는데 네, 네, 네. 예훈이는 지금 돌아온 지 지금 얼마나 됐죠? 6학년 1월 말에 왔으니까 6학년 되는 1월 말에 왔으니까 2년 2년 넘었네요. 돌아온 지가? 그럼 맞나? 잠깐만. 6학년 1월 그러니까 23년 4학년 2학기 때 가서 맞아요. 네. 1년 6개월 있다가 네. 23년에 1월 왔으니까 지금 맞네요. 중학생이죠? 예, 예, 중2. 네. 갔다 온 게 여전히 잘 습관이 유지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느낀 가 보내신 분들은 이제 셋을 보내셨잖아요. 네, 네, 네. 정말 뭐가 지나고 나서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전 지금 요즘 생각한 건데 이거는 이거 왜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애들이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네, 들어가기 네, 전까지. 네, 네.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진로 과목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고1부터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한 동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뭘 할지 이런 생각을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6학년을 보내고 저희는 4학년 2학기에 가서 6학년 되기 직전에 왔으니까 네. 6학년을 보내면서 중학교 이제 첫째도 중2고 둘째도 이제 중1이니까 네. 중학교 가서는 얘들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계획 그런 게 좀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유를 주니까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허기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학원 다니는 애들은 네, 네. 뭐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네, 왜 맞아요. 공부하시는지 모르고 네. 오로지 점수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 건지, 내가 뭘 잘하고 뭘 했을 때 좋은지를 그때 생활하면서 조금씩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히잖아요. OSS 생활하는 동안 네네네. 그 많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네.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일반적인 뭐 교양서적이나 뭐 이런 거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책을 읽을 때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막 약간 의무감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전화는 켜놓고 책 읽거든요. 마치 요새 유행하는 유튜브 스터디 위드미도 아니고 그냥 책만 읽고 대답 잘 안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재밌어서 책 읽고 그런 게 그때 당시엔 재밌고 예원이도 지금 그래요. 여전히 돌아와서도 책도 열심히 읽고 있고. 돌아와서는 그만큼은 물론 읽을 시간이 안 되지만 근데 그냥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재밌는 책은 자기 관심 있는 책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훈이, 예서, 예원이 셋을 보내고 지금 예원이 막내가 지금 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원이 엄마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제 둘 다 의사니까 전문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없이 바쁘시잖아요. 오늘 조금 아까 여기 모임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뭐 환자 이렇게 응급환자 전화 받고 그러고 참 사는 게 피곤하시긴 하겠다. 근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정주부로서 애를 돌보는 사람 입장보다는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지. 왜냐하면 전적으로 가정주부로서 애들만 맞아요. 케어하는 경우는 뭐 학원 입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반면에 오히려 OSS를 갔다 오니까 아이들 스스로 해준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사실 요즘 진짜 시간 많아요. 그 중1, 중2 되니까 진짜 별로 터치할 게 없어가지고 그 말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엄마 아빠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진짜 시간이 많아서 제가 교육 정보 이런 건 다 제가 좀 찾아볼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애들한테 뭐 해줄 게 없어요. 제가 그 얘기는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어느 물론 정도는. 한 번씩 빠질 때도 있는데 그냥 해야 될 숙제 뭐 이런 거 다 하고 과제 있으면 챙기고 뭐 수행평가가 어떠한 게 있는데 뭐
자기가 하기 힘들거나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아이디어 정도 달라고 할 때 있고 그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그런 그 자율성이 네. OSS 1년 6개월 갔다 와서 크게 발전했다라고 확신하세요? 일단 예훈이는 원래 원래도 좀 알아서 좀 자율적이었고. 잘했었었고 근데 그 예선은 알아서 영 하는 게 거의 안 했던 애가 네, 했었는데 지금은 네, 그 예훈이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네, 훨씬 할 거는 일단 다 합니다. 네. 산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예비 학부모들 만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쵸. 네. 이 어린애를 어떻게 보내냐. 네. 그 최근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럼 뭐라고 조언을 하세요? OSS 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는 근데 사실 첫째 애가 이제 3명이니까 첫째 보낼 때 얘가 그렇게 어리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하. 밑에 동생이 있으니까 다 큰 애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처음 보내주신 사진이 있잖아요. 나 네네. 사진을 중간중간 보내주시니까 방에 들어가서 사진 보고 내가 미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첫째니까 항상 다 큰 애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많은 집일 경우에 큰 애는 굉장히 어른 취급을 해줘요. 근데 그 밑에 동생 보낼 맞아요. 때는 또 네. 너무 애기 취급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둘째, 셋째가 적응은 훨씬 잘해요. 제가 보니까 눈치가 백단이더라고. 네. 밑에 애들은. 네. 근데 이제 외동을 처음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네네. 걱정이 많으시죠. 네. 당연히. 그거 이해는 하죠. 이해는 네.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내려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때까지 사고가 생긴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네. 18년째죠. 18년. 네. 사고가 생긴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그러고 이제 소개를 받고 나면 밴드하고 그 유튜브를 한번 쫙 보시고 여러 번 네. 보시고 나면 믿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생각보다 애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네. 엄마 아빠 진짜 금방 있고 예원이 오늘 전화하면서 두 달 후에 잠깐 한국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까지 전화 안 하면 안 되냐고 자기 바쁘고. 네, 바쁘고 뭐 요새 할 말도 별로 없고 뭐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OSS 규칙은 네. 일주일에 3번 15분씩 네. 부모하고 화상 통화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는 그래요, 다.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적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근데 적게 했을 때 첫째 때 좀 무서웠던 거는 너무 멀어질까 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사실 좀 찝찝했었는데 네. 그게 애들이 4학년 때 가고 이러면 중간에 사춘기가 싹 오거든요. 네. 그때가 애들이 전화를 안 하려고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왔을 때 약간 1년 반 정도 지나면 약간 다른 애가 와요. 제가 보냈던 애랑 좀 다른 애가 오는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네. 아이, 저는요. 8년을 자식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피는 어디 안 가. 네, 그럼요. 그래서 그게 사춘기를 올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애들이 막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랑 오히려. 맞물리는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사춘기 때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도 내가 봤던 애랑 조금 다른 애가 오니까 부모도 이제 옛날에 아기 때 막 하던 것처럼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장 다른 점, 얘 이런 점이 많이 바뀌었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잘 있고, 혼자 있고, 뭘 요구사항이 많이 없고, 요구사항이 많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모종을 깨주려고 엄마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싫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하자 그러면 약간 좀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하면.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해라 뭐. 안 되면 뭐 또 다시 하면 되지 뭐 약간. 아니 자기 맘대로 한다라는 게 그게 독립심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던 애가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아이니까 좋아 보이긴 한데
그 무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갔다 오면 애들이 독립심이 커져서 네. 자기 주장이 커지고 자기 판단으로 뭘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네. 요새 운동도 하고 네. 책도 읽을 시간도 많고 뭐 어머니가? 예. 진짜 집에서 밥 차려주고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네. 네. 그러고 나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것들 다 하니까 네. 집에서 한 8시부터 할 일이 없어요. 저녁 7시 반? 네, 그쯤부터 할 일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보통의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일반적인 한국의 가정에서는 밤 12시까지 엄마는 애한테 매달려 있거든요. 학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학원도 저희 집이 그렇게 막 바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는 학원이 없는데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 라이드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첫째는 일단 남자이기도 하고 네. 해서 버스 태워 보냈고 둘째가 이제 딸인데 토요일은 저녁 10시에 이제 버스 타고 집 앞에 네. 내려요. 주변 엄마들이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딸을 혼자 보내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서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아빠 해가지고 태우러 갈까? 아니 엄마 혼자서 버스 타고 딱 걸어오면서 그 나만의 그 느낌이 있어.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사소하게 좀 독립적으로 변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말 잘 듣는 아이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른이. 그래서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무조건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밤 12시까지 그냥 애 뭐 붙잡고 막 학원 보내고 학원 가면 시키는 거나 해 이러니까 그 애들이 별로 생각이 발전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캐나다에 가면 자율성으로 크면서 자기 생각이 발전하고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스스로 알아서 하고 독립심은 진짜 그러면 진짜 부모가 편해지니까 부모도 편하다라는 것이 결코 뭐 무관심한다든가 부모의 역할을 안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역할을 잘하는 거지. 네, 그냥 하나하나 터치해줄 필요는 없고 진짜 크게. 그러니까. 크게 보고 예원이 같은 경우는 그냥 부탁하는 거는 이제 뭐 자기가 요 과목의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조금 더 뒷단계를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수업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줘. 요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May I help you? 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허락해 줄래?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May I help you? 이런 말 없거든요. 내가 도와줄까? 나의 의지만 있지 상대방의 생각은 없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서양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만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애들이 서양을 교육을 받고 돌아오면 엄마, 내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를 도와줘. 엄마가 나서서 나 도와주지 마. 이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편합니다. 보내시고 나면. 영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갔다 와서 애들의 영어가 유지가 되느냐.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사실 예훈이 요즘은 작년 여름 이후로는 영어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다른 그래도 의대 준비하는 애 아니야? 아니에요. 영재고 준비하고 있어요. 영재고 준비해? 영재고 간 다음에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영재고는 의대를 가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도 엄마 아빠 의사인데 그래도 과학자. 그거 좋다. 지가 하겠다니까. 네네. 그래서 수업이 너무 많아서 영어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때 작년에 영어 수능 치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그냥 뽑아가지고 한번 풀어봐 했는데 그게 영어 한 4개월 정도 쉬었을 때거든요. 한 문제 틀렸었어요. 그러고 다 맞았고 영어 방송은 한번 계속 보니까 쉴 때 그냥 집에서 좀 쉴 때 유튜브 방송을 영어로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는 계속 트여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거 찾아볼 때 이제 얘가 영재고 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쓰거나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영어 다 사이트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네, 시험은 자주 치진 않았는데 뭐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토플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긴 영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영어는 사실 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서는 토플 오늘 칠 건데 오늘 시험. 네. 네, 오늘 지금 집에서 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치고 있을 건데 그냥 사실 그저 돌아와서 그 리턴이 하는 프로그램 그대로 1년 1년 했어요. 예서는. 예훈이는 1년만 했고 1년 하고 토플 그냥 개인 가외를 지금 3개월 딱 받고 선생님 말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번 시험 치고 점수 잘 나오면 수업 그만하자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시험 쳐봐야 알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정말 아이들에게 OSS 한 1년 반, 뭐 최소 1년. 네. 이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3명을 보내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네. 업데이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잘 돼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네.